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안 돌려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포괄 양수도를 부득이한 사유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매도하시는 분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매수하시는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꿀팁을 몇 가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포괄 양수도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포괄 양수도는 기본적인 핵심이 매도자가 하던 업종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동일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를 안 내고 안 돌려받고 부가세 자체를 완전히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동질성, 업종의 동질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 양수도를 부득이한 사유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매수자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양수도 계약을 하실 때는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일괄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해서 계약을 해버리면은 일괄 양수도 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정하는 방법대로 안분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괄 공급할 때는, 일괄 양수도 할 때는 기준시가로 안분을 합니다. 건물분 일반 기준시가, 토지 개별 공시지가, 이 두 가지 금액 비율대로 안분을 하셔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세 10% 붙어 있으니까 건물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 해서 110분의 10은 부가세, 110분의 100은 건물 공급가액, 이렇게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준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안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임의로 이렇게 안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유리한 금액으로 안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안분한 금액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 차이 나시면은 문제가 되니까 꼭 확인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법에서는 70%에서 130%를 정상적인 범위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매수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득실이 없고, 매수하시는 분도 매도자한테 부가세를 내고 세무서에서는 돌려받아 버리니까 득실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세무서에서 이거를 돌리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를 돌리는 이유가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이 거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는데, 건물분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수도 관련해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명도 비용은 때에 따라서는 5천만 원, 1억, 몇 억,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명도 비용도 꿀팁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 수수료의 경우는 이 중개 행위가 건물분 중개, 토지분 중개이기 때문에 안분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건물분 중개 수수료, 토지분 중개 수수료 이렇게 안분을 해서 건물분만 매입세 공제 10%를 공제받아야 됩니다. 안분해서 중개사 수수료도 안분해서 토지분은 불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안분하시지 말고 기준시가 안분 비율을 참고해서 유리한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중개사 수수료도 구분해서 가시는 게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도 비용인데요, 명도 비용은 대부분 수천만 원, 수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부가가치세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도 비용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건물을 취득할 때 부건물을 멸실하고 신축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 명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체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구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및 관련 비용이 전부 다 토지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수수료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중개로 보기 때문에 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전액 불공제가 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0% 날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구 건물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임대를 줄 목적으로 명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명도비용 얼마가 되든 명도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도비용은 저도 이렇게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명도비용 이렇게 저도 지금 사례를 보고 이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데, 명도비용은 건물 같은 경우는 수억이 나갑니다. 수억이 나가면 부가가치세는 수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이 수천만 원을 용도에 따라서, 구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수천만 원을 날리느냐 공제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싹풀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명도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